경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8월 18일 오후 10시 15분 현재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 채권 수익률, 달러 인덱스 선물 차트, 각국 환율 동향. 인드라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건 간단합니다. 인드라가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한마디 딱 했잖아. 그런 후에 그래서 인드라가 역시 인간지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드라만 인간지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정말 유튜브 주식이든 그거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상관없어요. 방송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간지표입니다. 제가 볼 땐. 그 모든 어떤 소위 말하는 타깃이 애들, 조금 인기 있다는, 그냥 듣보잡들 빼고 좀 말이 되게 방송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들을 항상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예측 불가로 가는 것이 국면의 이런 시장의 입장이다. 모든 예측을 다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다양한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르고 뭐 저항선이 어디고 지지선이 어디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 어떠한 결국 그렇게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투자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에 너무 듣지 마시고 자신만의 투자관을 갖되 얘기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혼자 가지고 계세요. 저도요. 그래서 전망 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해봐야 반대로 갈 게 뻔하고, 또한 10번 얘기했는데 9번 틀리다가 어쩌다 한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뭐 별 의미가 없고, 그쵸? 그러면은 민들아 그 의식해서 거꾸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해봤어요 다. 옛날에 그래서 주식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다 소용없었어요. 딱 그 진심이 드러나거든. 그동안에 논조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한다는 거를 알아요. 딱 보면 알거든. 저도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어. 그래서 반대로 하든 솔직하게 얘기하든 그냥 구체적인 전망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권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이 너무 풀렸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 돈이 너무 풀렸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관점은 인드라가 얘기했던 이전에 브레튼 우주 체제 때의 경제학이고 거시경제학이고, 인드라의 후기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다르죠. 자, 여태까지 10년물 미국채 10년물 미국채물이 여태까지 금리가 낮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라고 얘기해요. 그럼 돈을 왜 많이 풉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경제성장 때문이죠. 그쵸?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가 경제성장인 겁니다. 물가가 아니에요. 각국 중앙은행의 최우선순위는 인드라 미 연준, 그다음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가 달라떨어져. 그전에는 고용, 그 다음에는 물가, 그리고 지금은 성장입니다. 성장의 관점이에요. 금융 정책이 IT 기술주 보듯이 보는 겁니다.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IT 기업이 막 이렇게 뜰 때 당장 수익이 없잖아. 예? 제약회사나 IT나 회사들이 당장 수익이 없었는데, 예, 기존에 주가 가치를 환산하는 걸로는 이 IT 기업들의 평가수가 없었어요. 그쵸? 예, 막 IT 버블 터질 때는 그때 없었어요. 이제야 역사가 되니까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 예, 그쵸? 예.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기존의 가치대로 보면 IT 기업들이 굉장한 거품으로 보이고, 미국 주식이 굉장한 거품으로 보일 수 있고, 다 거품이 보입니다. 부동산도 버블로 보이고, 다 버블이야. 그 해결책은 뭐냐? 버블을 꺼트리면 된다. 항상 그렇게 주장하죠. 그게 주기적으로 공황 일으킨 로스차일드의 입장인 거죠. 자기의 이권이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인위적으로 금융공황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죠.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나 그 이전에 세계 체제에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형 황제가 된 이후에는 공황은 없었습니다. 공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불황만 있을 따름이죠. 이 점을 거시경제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형 황제가 된 이후에는 공황이 한 번도 없죠? 공황은 인위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인위적이기 때문에 안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불황은 불가피한 면이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불황이라는 측면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왜 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식이든 뭐든 항상 오르고 항상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오르다가 보면은, 예, 쉬어갈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 쉬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지쳐. 예? 사람이 이렇게 계속, 예, 뛰는데 쉬었다가 다시 뛰어가야죠. 예? 잠을 잤다가 아침에 푹 잔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예, 다시 일하러 나가야지. 잠을 자지 않으면, 예, 계속 일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면에서 불황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계의 불황, 세계적인 불황, 그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근래의 불황은 징벌적인 불황이다. 마치 국지전처럼 세계전쟁이 아니고 공황이 세계대전이라면, 세계대전도 국유본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이 일으켰죠. 예, 데이비드 록펠러는 세계전쟁도 바라지 않아요. 이전에 빅터 로스차일드는 세계대전, 공황 이런 것들을 좋아했을지 몰라도, 예, 빅터 로스차일드는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불가피하니까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국지적으로 특정 국가 중심으로, 예, 공황과 유사한 불황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오늘날 증권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냐? 본인들 책임이에요. 증권 경제 자신들 책임이에요. 남 탓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후기 신자 유령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뭐 10년 국채, 10년 장기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영구부채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신용이 있는 ጭ꽁 정부처럼 통계도 엉터리고 ጭ꽁처럼 자유가 없는 이런 국가들의 국채를 신뢰하겠습니까? 못하죠. 반면에 통계가, 예, 정확하고, 예, 자유국가인, 그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예, 경제활동이 활발한 미국 국채는 신용하죠. 이러한 나라들 위주로 영구부채를 발행해야 된다. 50년짜리 100년짜리를 발행한다. 역사적 경험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50년짜리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나라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인드라 강조한 게 뭐죠? 예. 국채금리는 계속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핵융합, 생체 메모리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더욱더 제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만약에 제로로 계속 가는 이런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기존 어떤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윤율 저하가 이루어지면은 이자가 제로가 되면 마치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는 원금만 원한다. 예. 원금 보존만 원한다. 이 점을 강조했죠.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얘기했으니까. 예. 그래서 후기 신자에 주는 영구부채 기반 달러 교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실천 대안으로 얘기했던 것은 부채 협상, 부채 한도를, 미국의 부채 한도를 없애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기반의 통화량, 이러한 어떤 미국 GDP 기준, 이런 어떤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기술주를 평가하듯이 세계 경제 기반 달러 발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라고 인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기반으로 한 달러 발행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기반한 달러 발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달러가 많이 풀었다, 돈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정작 동유럽과 같은 나라에선 달러가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달러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STX인가 조선소가 망한 거예요. 조선회사가 달러가 부족해. 전세계 달러가 많이 풀었다는데 왜 특정한 나라들에서는 달러가 부족하죠? 그 나라에서 성장을 원하기 때문이죠. 증권 경제도 지금 달러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전세계 성장, 제3세계 시민들이 행복해집니다. 물론 주식하시는 분도 행복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부동산 하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들 다 행복합니다. 성장이 핵심이다. 이것을 내가 강조드리면서 성장을 중점적으로 하되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물가와 고용도 같이 고려하는 성장이다. 이것입니다. 성장, 고용하면 실업이죠. 고용, 성장, 물가, 이 3축에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고용, 우물가 이 3축을 하는 게 오늘날 거시경제학의 핵심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드라 후기 신자유론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다사원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얼마 정도까지 갈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내년 길어봐야 저는 내년 4월 이전에 꺾일 거라고 봐요. 국채 수익률 인드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까지 할까요? 그러면 인드라 말대로 안 돼. 그거 뭐하러 물어보세요. 저는 이거 인드라 저번에 방송에 얘기했잖아. 꺾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꺾입니다. 꺾이면 주식도 좋고 다 좋죠. 뭐 언제 꺾이냐? 한국 구경 마음이고 내년 4월까지는 뭔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다사원이 중국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해. 수치는 얘기 안 해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국채 발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시즌 지나면 무슨 어떤 애는 뭐 미국 국채를 강매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입니다. 그냥 안 사서 난리예요. 이자율 낮더라도 사는 마당이에요. 미국 국채는. 인드라 얘기했잖아. 진짜 부자들은 원금 보존을 원한다고요.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어딨어요. 다만 이제 명분상, 명목상 미국에서 국채 발행할 때 인기 좀 있으라고 수익률 좀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이제 발행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9월달에 발행하나 10월달에 하나 어쨌든 그거 끝나면 수익률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요? 더 심각해지는데 갑자기 붕괴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에 얘기했죠. 천천히 망합니다. 옛날 간단하게 뭐 부동산 문제도 그거 다 그 회사 부채 문제, 부실 문제 다 은행이 떠맡는 거죠. 중공은행이 강제로 떠맡아 부채. 그래서 좀비 기업, 좀비 은행. 그러니까 사실상 국영기업인 중국 부동산 회사도 그냥 그 상태로 가면서 쭉 하다가 때가 되면 뭐 파산자재 밟든 뭐 하든 그렇게 가고, 중공은행도 그 엄청난 부채를 떠맡는 대신에 지금 다른 자유자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공은행에서 예금, 중공 시민들이 거기 예금했는데 돈 못 줘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채권 강매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든 중공은행도 존속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좀비 은행이죠. 수익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의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일단 최소한 10년은 버텨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중공의 경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골마하고 있어요. 앞으로 쭉 골마질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터지면은 맥공 18로 물러나야 되는데, 국유원이 맥공 18을 좋아하잖아. 국유원이 그래서 맥공 18 무능한 애를 일부러 쭈꽁 지도자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국유원이. 인들아 계속 강조했잖아. 맥공 18을 왜 임명했어요? 유능한 애를, 맥공 18 같은 애가 아닌 다른 유능한 인물을 국유원이 쭈꽁 지도부로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능부패한 발족 노면이나 문전비 같은 애를 임명한 거라니까요. 서서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중국 뭐 일부 자유파시스트들이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하더라. 중공에서 디플레가 발생하면 한국이 큰일 나니까 중공의 디플레를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양 얘기한다든지, 중공에서 터지면, 경제가 터지면 한국 경제가 큰일 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그러더라도 이제 뭐 중공 경제가 상태가 나면 한국 경제가 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친중 시대, 국유본 시대에선 친중 시대였기 때문에, 국유본이 친중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왜 살아납니까? 중공 경제가 망해서 그래요.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쟁 상대가 망하거나 전쟁 나거나 하면 이 국가들이 득을 보죠. 그쵸?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ጭ공의 디플레이로 인해서 ጭ공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업체들은 좋은 거죠. 그쵸? 일본과 한국이 그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ጭ공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ጭ공이 잘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수익 보는 게 있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문전비 좌이파시오 정권 때 그 사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한한령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한국의 케이팝 문화랄지 한국의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예. 만약에 쭝꽁에서 먼저 이렇게 한학령 같은 게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응? 한한령으로 인해서 한국의 여행업체, 예? 무슨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산업들이 화장품사 회사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는 것들을 눈에 보이니까 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국 디플레로 인한 한국 경제 타격보다는 없진 않겠지. 당연히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쭝꽁을 무조건 추정하는 애들한테만 타격을 갈 것이고 이미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이나 상당수 상식적인 경제관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는 타격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쭝꽁에서 여행자를 풀었잖아요, 제한을. 그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중국 디플레인데 중국 시민들이 돈도 없는데 어디 해외 여행 가겠어요. 그건 뭐냐면 좀 쭝꽁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행객이라도 받아들이자. 지금 쭝꽁에 입국하려는 여행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쭝꽁으로 여행 와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서 너네부터 문을 열어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행 제한을 푼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네. 쭝꽁의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점점 더 쭝꽁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쭝꽁과 경제 교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펴쓰면 안 되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냉전적 시각이고 그냥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쭝꽁의 반도체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거기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을 요하는 그런 생산품만 생산하지 않으면 돼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도 협력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첨단 그런 것은 한국에서 하거나 미국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일본에서나 TSMC도 그렇게 하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환율도 보면 지금 103달러 정상 인들 알겠죠?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면 100에서 뭐라죠? 105까지는 정상 구간. 정상 구간입니다. 110이라고 했나 인들아가 갑자기 막 까먹었네. 하여튼 지금 정상 구간이에요. 뭐라 그러지? 여기 써놨는데 까먹었다. 없네? 안 썼네? 내가 없앴네? 이거 왜 없었지? 맨날 까먹어서 제가 여기 많이 까먹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차이나 옵저버 좋은 얘기죠. 이런 것들은 역시 최고 전문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차이나 옵저버님 아주 세계 최고 쭝꽁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이건 이제 인도 언니가 이런 문제에서는 객관적이죠. 자 이렇게 말고 그리고 이 프리트 바네지 이분 흥미롭는데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역시 이러한 어떤 전문가들은 이분은 이제 전직 금융맨이고 이쪽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아주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마이클 버리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액수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분이
그 핵심만 세 가지를 딱 지적했죠. 예. 그 주식 옵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목 가치가 있는데 목록 가치가 16억 달러라는 거죠. 그 시장가. 그러면 얼마에, 그러니까 뭐 미국에 보고하는 게 있대. 일정의 커다란 액수를 만약에 옵션물에 투자하게 되면 전체 시장 상거래에 상당한 그러니까 위험이, 잠재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신고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제도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큰 액수로 배팅하는 경우에는 미국 당국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근데 마이클 버리가 신고한 내용에서 16억 달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4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옵션물이라는 게 명목 가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실제로 얼마 투자했는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명목 가치로 하는 거예요. 옵션물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 뭐 2600에 뭐 옵션물이 뭐 이렇게 얼마 달렸으면 그거를 100이라고 치면 거기에 그거를 16억 달러다. 근데 실제로 그 옵션물을 몽땅 다 사도 문제지만 샀어도 그 명목가치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 액수는 24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이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한 옵션이라는 거 항상 무제한은 아니거든요. 주식은 무제한하니까 만료일, 개시일이 있고 만료일이 있다 이거죠. 언제 청산할 건지, 이런 그 전에 청산했는지 그건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마이클 버리가 투자한 것을 크게 손해봐서 지난 여름에 팔 수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지만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거죠. 중요한 건 언론에서 그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서 신고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마이클 버리가 거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더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실제로 풋을 했는지 풋 아니면은 콜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거. 그 반드시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흥미로운 제안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마이클 버리는 콜을 했고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주식 공매도를 때렸을 수도 있다. 이런 재미난 얘기도 한다 이거죠. 생긴 것도 굉장히 재밌게 생긴 분이에요. 딱 스타일이 인도계 스타일인데 재밌어요. 그래서 구독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문해아 수준이에요. 문해아 수준. 경제 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렇게 따져가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음모론, 저의 파시 음모론이야. 저의 파시 음모론, 근거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흥다 사태는 끝났는데, 흥다 사태는 끝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중국 부동산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게 무슨 컨트리 가든 부동산 기업이 위기다 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게 나름대로 주가나 여러 가지에 반영된 겁니다. 뉴스가 일단 나왔잖아요. 뉴욕타임즈에서 기사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애들이 돈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한날 한시에 터뜨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한 1조 원 정도의 롱이 다 청산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음모론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클 버리도 그 2008년 맞췄을 때, 예, 뭐 한 달 전에 예측해서 돈 번 게 아니고요. 한 2년 동안 고생했대요. 2년 동안은 호황이었잖아.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대요. 한 2년 뒤에야 맞춘 거다. 그 이후로는 또 많이 틀렸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예측이 틀려서 본인도 인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마이클 버리도 관종이어가지고 자기가 좀 틀린 얘기면 인드라는 그냥 놔두는데 어지간하면 트위터에서 자기 관련 주장들 삭제한다 이거죠. 믿을 수 있냐 이거야 마이클 버리가. 한때 딱 한 번 이렇게 크게 한탕 쳤는데 그걸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난 분기 때 2, 4분기 때 매도한 건지 아니 오늘 어제 매도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재료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서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에 팔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유튜브 찌라시들이 그 뉴스를 가공하는 거죠. 가공. 자기의 어떠한 포지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가공한다 이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마치 러시아 간첩이나 ጭ꽁의 간첩들이 어떤 팩트에 있는 것들을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거 좀 약간 팩트 있는 걸 막 뻥튀기 해가지고 그게 자유파쇼, 우익파쇼들의 잘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100배, 1000배 뻥튀기 하는 거. 한 5,000명 모였는데 50만 명 모였다. 예를 들어 그런 뻥치는 거.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100배 뻥튀기는 기본이죠. 찌라시들은. 자위파쇼 음모론자 가짜뉴스 항상 신중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그런 얘기예요. 말글거리 관련. 자, 그 다음에 수메르 경제사론 왜 모계 전승인가? 로스차일드 가문과 칼마르스크 필립스 가문은 모계로 이어진다. 여기서 뭐 인드라가 새로 언급할 만한 것들은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 나 항상 얘기했으니까. 인드라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가다 인드라한테 여러 가지 연애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거든요. 문의할 때 인드라는 얘기해요. 항상 강조합니다. 인드라는 이것들을 편의성에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해요.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지 말고 너를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가급적이면 돈 많은 여자분이면 좋다. 돈 밝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갈 공명이나 이런 사람들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예를 들면 뭐 여자 집안이 괜찮으면 남자가 박봉해도 회사나 공무원 하면서 부패 저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부패 저지르는 거죠. 박봉이니까. 결혼 잘하면 부패 저지를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잊지 마시고요. 모계전승이라는 거. 그래서 음모론 보면 좌이파쇼 유대인 음모론 보면 부계 중심이 많아요. 지네들 생각이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계전승인데 그런 거조차 일반적인 그런 거조차 간과하고 음모론 가짜뉴스를 유튜브에 퍼뜨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렇죠? 좌이파쇼들이 그래요. 왜 가짜 유대인만 만나요? 좌이파쇼들이 좋아하는 주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모제스라는 분이 이제 남짝 자기를 받았는데 인드라도 확실히 조사할 안 됐어요. 근데 그 받은 연도가 1948년인 경우로 봐서는 저분이 영국 자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황제인가 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런던 로스차일드에게 너네도 남자 자기를 받았으니까 오스트리아 왕이 가문에게 줬으니까 또 귀족 호칭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런던 로스차일드는 영국 국영 귀족들이 힘이 세다는 걸 알고 납작 엎드려서 저는 그냥 평민이에요 아직 막 이런 식으로 네? 유럽의 다른 로스차일드들은 귀족처럼 귀족 대우를 받고 귀족처럼 행세하고 다녔지만 런던 로스차일드만큼은 평민으로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1880년경에 최초로 남작자기를 받은 거죠. 영국 여왕이 준 거죠. 예. 근데 그게 유대인에게 준 최초의 귀족 자기거든요. 로스차일드 남작 자기를. 근데 이분이 남작 자기를 받았다는 건 아마 유럽에서 받은 겁니다. 그게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인드라 추론상 첫 번째는 왜 유럽에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남작 자기를 받은 게 유대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영국에서 당시에 1948년 때는 로스차일드 런던 로스차일드가 런던 시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구의전에 강력한 항의를 받아가지고 계속 거부당해요. 10년 동안 거부당했습니다. 유대인은 시의원 할 수 없다고.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남작자기 유대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남작자기를 줄 수 있나요? 네, 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1948년이고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자기를 받았을 거다. 뭐 이태리에서 받았겠죠. 이태리. 그리고 다른 얘기는 인드라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지만 칼막스 결혼식에는 참석 안 했다니까요. 막스 가문 쪽에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막스 생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대 이건희 주택, 삼성 회장 주택 비슷합니다. 진짜예요. 당대 이건희 회장 소박하잖아요. 삼성 회장 저택이 딱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마저 방송할게요. 그건 뭐는 짧게 갑시다. GDP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CF와 기후변화, 중국, 붉은달, 캐나다, 하와이 산불. 캐나다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네요. 이 엘버타, 서부 캐나다 지역. 안타깝습니다. 캐나다가 저번엔 동부에서 산불이 나고 이번에는 서부에서 산불이 났네요.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원인이 북극에서 지금 인근에서 화재가 빈발하게 일어난다. 예전에는 지구에서 산불이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지역이 남극과 북극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북극은 그렇지 않다. 북극에서 이미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 산불이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CFR 카리브해는 어떻게 기후 회복 능력을 구축하고 있나.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카리브해에 상당한 섬나라들이 깔아앉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카리브해와 지금은 매번 중남미를 한꺼번에 이제 결합시키는데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분리시키듯이 앞으로는 멕시코와 이러한 카리브해 하고 남미를 이 세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미 멕시코는 북미 자유지대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요. 이 카리브해는 그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뺀 나머지 국가들과 카리브 여기하고 남미하고는 구분을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태풍. 이거는 이제 하와이 산불 100명 넘어.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일본 태풍이 도토리현이라고 그쪽에서 그래도 그런 데서 피해가 있었는데 사망자도 있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무사하게 넘어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리가 너무 파괴되고 이거 뭐 쭝꽁이야. 지금 쭝꽁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쭝꽁에서 그동안 없었던 흑사병이 다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확실한 거지 아직까지는 인드라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수를 방치하니까 거기에 쥐들이 날뛰고 파리떼가 날뛰고 사람이 썩어 죽어가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썩어 시체가 되는데 방치하고 거기에 메뚜기떼, 파리떼, 온갖 벌레들, 쥐떼, 흑사병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거기에 방역 대책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방역 당국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도 났었네요. 이런 현상들이 좀 이렇게 뭐 아스팔트에서 이런 이상한 돌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잉어가 푸덕푸덕 뛰는 거 이런 거는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붉은 달도 가끔가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이게 영상 조작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붉은 달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몽골에도 지금 이런 사막에 홍수가 났어요. 이거는 지금 지하수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인데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쭝꽁의 당국의 지금 이런 아무런 대책 걸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지나간 자리 스트리트 서울. 이런 어떤 컨셉 좋아요. BTS 지민집에서 전국집까지 이런 거. 태영집에서 전국의 집으로 뭐 이런 식의 이 컨셉. 그 유명 인사 그 어떤 방문은 굉장한 관광 상품이에요. 인드라가 그래서 막스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일본 도쿄 갔을 때도 인드라 고양이 좋아하다 보니까 건물에 고양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고양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K-팝 전세계 K-팝 팬들이 지금 많이 한국에 오는데 묘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1시간 만에 끝냈네, 모처럼. 질문 주세요. 달러 상승, 경기 침체, 비트코인 하락 상승 예상하시는 비트코인 상승 조건이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어차피 반대가 된다는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제가 몇 사람들 이렇게 뭐 파동 연구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석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다 틀려. 그 사람들 전망들이 자기들은 100%
100%라고 맨날 코인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예, 막 주식의 신 뭐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다 전망이 나가. 예,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바다선이 본인의 경제관을 투자관을 갖지 않고선 투자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질문 주셔. 그러면 인드라가 방송을 더 하지.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 문제죠. 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정상 구간이에요. 달러가 지금 강달러 국면이 110을 넘어서면 강달러 국면이고 지금은 정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 달러가 강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달러가 강세고 그 다음에 엔화도 강세고 거기에 묻어가면서 한국 원화도 어느 정도 현 수준에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논리적으로 얘들아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바다사원님이 투자하시고 있다면 그런 어떤 것은 안 와요. 제가 볼 때 아이고 그럼 또 오겠지. 모든 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바를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이런 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댓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다선님한테만 따로 댓글을 달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어차피 틀리는데 뭐하러 얘기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인간지표야 인들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어쨌든 이런 구체적으로 인드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왜 일찍 끝내냐고요? 맨날 2시간 하는 거 심심해서 그런 거야. 여태까지 맨날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찍 끝내고자 합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으세요. 고맙습니다.